자, 접속사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책은 391쪽이고 뛰어갔다 왔더니 그거 뛰었다고 순찬이 지금 마스크 뺐다. 힘들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접속사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부터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할게. 자,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 역할. 얘가 하는 역할은 두 개가 있거든? 두 개? 하나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 어떤 거야? 문장 알려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이죠. 연결. 그쵸?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접속사가 연결만 해주진 않아요. 하나 더 있어. 어떤 역할일까? 명사처럼. 좀 비슷했는데 절을 만듭니다. 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절을 이끈다라고 표현해요. 절을 이끈다. 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접속사라는 게 역할이 두 개니까 그럼 접속사의 종류도 몇 개일 것 같아? 크게 나누면 두 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뉜 접속사에 대해서 각각 알아볼 거예요. 각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접속사의 역할은 이러하고요. 첫 번째, 접속사를 분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분류. 자, 분류를 해보면 쌤이 방금 말했다시피 첫 번째는 연결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얘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연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 그래서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절을 이끈다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적절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약간 그림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다리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길이 있다고 쳐볼게요. 요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어. 그러면은 이 길과 길을 그냥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흰색과 이 흰색은 대등한 녀석이에요. 대등한 녀석. 똑같은 녀석. 여기서 등이라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등은 똑같다라는 소리야. 부등식, 등식할 때 그거랑 똑같은 거고, 위라는 거는 위치라는 뜻이거든. 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똑같은 위상인 녀석, 그러니까 상태가 똑같은 녀석인 걸 연결해주는 말이다, 이런 뜻이야. 등이 접속사라는 게. 그래서 똑같은 녀석을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등이 접속사가 됩니다. 이 부분이. 되니? 종속 접속사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흰색이 있어요.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본체야, 본체. 얘가 본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할까? 얘는 이 짜발인데 내가 짜발이라고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이 하위 단계를 이거 뭐라고 해야 좀 이렇게 표준어 중에 뭐가 있지? 부하? 부하는 아닌데 뭐라고 표현했냐? 아무튼 하위 단계야, 하위 단계. 됐어? 자, 이거를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 자, 여기 흰색이라는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 안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지금 요 경계선 라인 있죠? 요 경계선. 여기 보여? 요 경계선? 그러니까 요 흰색 박스 안에 내부 이 노란색 박스가 들어간 거야. 여기 앞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돼. 여기 들어간 건데, 그러면은 여기는 흰색 내용일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은. 여기는 당연히 노란색 내용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흰색 내용과 노란색 내용을 연결해주는 요 부분, 여기. 됐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종속 접속사를 써주는 자리라는 거죠. 종속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종은 노예라는 뜻이야. 노예. 주종 관계할 때 그 종을 말하는 거고, 속은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를,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근데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를 본체와 연결해주는 녀석이 바로 종속 접속사가 되는 거야. 개념 이해되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접속사에 대해서 분류를 먼저 좀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등위 접속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종속 접속사도 마찬가지.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서 등위
접속사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자, 보시죠. 등위 접속사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문법적으로 대등한 것끼리 연결을 해주는 말입니다. 연결해주는 말. 이걸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등위 접속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법적으로 대등한 것끼리 연결해주는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의 이제 종류를 좀 먼저 알아보자면, 종류는 이제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nd나 but이나 or, 얘네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and, but, or. 물론 이제 이게 아마 책에도 나와 있을 건데요. 잠시만요. 뭐야, 책이 없어? 등위 접속사? 잉? 없네? 없어? 책이 없어요. 뭐이나. 자, 어쨌든가 and, but, or 말고요. 사실 등위 접속사가 so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for, 우리가 전치사로 알고 있는 for 이런 애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 오늘 걔네들을 다루진 않을게요. 알겠죠?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and, but, or 얘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사실 여기 있는 단어 뜻을 모를 리는 없고, 이제 등위 접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병렬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병렬 구조. 여기서 병렬 구조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애초에 등위 접속사가 뭔데? 문법적으로 똑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병렬 구조라는 소리야. 병렬 구조라는 게 얘랑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얘랑 똑같은 것끼리 연결해준다. 바로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 병렬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같은 것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 and B와 같은 구조가 나왔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쓰인 A와 B는 어떻다? 문법적으로 속성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문법적 속성이 같다. 속성이 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 자리에 동사가 나왔다. 그럼 여기도 동사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명사가 나왔다면 여기 명사 나와야 되고, 이 자리에 주어 동사 나왔다면 여기 주어 동사 나와야 되고. 됐나요? 물론 주어가 똑같으면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주어가 다르다면 써줘야겠죠. 됐니? 이런 것처럼 병렬 구조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병렬 구조는요, 미리 말하자면 시험 출제율, 모의고사 이제 수능 이런 걸 통틀어서 모든 어법에서의 시험 출제율 2위입니다. 2위. 병렬 구조가 그만큼 잘 나와요, 시험에. 왜 병렬 구조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병렬 구조를 해결하려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 해석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해석으로 구별해야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건 그냥 가볍게 말해줄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앞에다가 이제 동사의 ing형도 있고 동사의 ed형도 있고 동사의 s도 붙여놨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and 쓰고, 자 이제 뭐 쓸래? 동사에 s 붙은 거 쓸래? ed형 쓸래? ing 쓸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내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녀석과 짝꿍인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병렬 구조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시험에 내면은 문장이 막 엄청 길게 나와. 엄청 막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and 찍고, 보통 동사형으로 시험 내거든. 이제 시험에서는. 그럼 여기다가 동사에 딱 s 붙여놓고 번호 딱 써놓는 거야. 3번 해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 이렇게 내는 거지.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일단 찾아야 돼. 동사의 s형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어. 근데 좀 뒤쪽을 봤더니 동사의 ing 정도 나와 있어. 여기에 동사 원형도 나와 있어. 어이씨,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만약 얘랑 짝이라면은 앞에 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쩌고저쩌고를 하고 얘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석되겠죠. 만약에 ing랑 짝이라면은 얘가 ing를 뭐뭐 하고 또 ing를 뭐뭐 한다. 뭐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러니까 짝을 지어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그래서 구문 분석과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 영역이 이 병렬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병렬 구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법 문제긴 한데 어법 문제라고 하기가 애매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의 풀이법, 여기다가 잠깐 써놓자면 풀이는 어떻게 한다? 그냥 구문 분석과 해석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풀이법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등부 어법은 어떻다. 고등부 어법은 어법과 해석이 결합된 녀석이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암기식 문법 있잖아. 이런 거 안 내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내. 무슨 뭐 원트 뒤에 투부정사 쓸까 ing 쓸까 막 이딴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우리 암기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내요. 고의 수준에서. 고의 수준에서 내는 어법은 무조건 해석과 어법이 결합돼 있거나 아니면 어법적인 것 자체가 최소 구문 분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 문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특징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등위 접속사에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등위 접속사에서 이제 파생된 녀석 중에 하나가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거든. 상관 접속사.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영상에서 나올런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 여기 지우고. 동그라미 3번으로 해갖고 상관 접속사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상관 접속사에서 요즘 트렌드에서 시험에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 유형을 미리 써볼게요. 기출 유형. 얘는 기출 유형이 뭐냐면요. 이 상관 접속사라는 게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접속사거든요. 짝을 짓는 접속사를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 해요. 종류를 보면 니네가 알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both A and B, 뭐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게 이제 상관 접속사거든. 이게 짝을 이루어진 거. 근데 이 녀석의 기출 유형이 옛날에는 짝꿍이 누구냐라는 거였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both의 짝꿍이 and냐, or냐, but이냐 뭐 이런 것들. 오케이? 뭐 either의 짝꿍이 뭐 and냐, or냐, nor냐 막 이런 거.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뭐야? 단순 암기잖아. 그렇지? 안 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출제율이 낮긴 하지만 써보긴 할게요. 짝꿍이 누구냐? 짝을 짓는 거예요. 짝짓기.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스위치 관련된 거죠. 스위치. 그리고 영작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영작은요 단순하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냐면 이게 작년 가자고 2학기 서술형에서 아마 나왔었는지 아니면 내가 냈었는지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작을 어떻게 내냐면 우리 천일문 공부할 때도 나왔던 건데 나돈리 버덜소를 주로 영작을 잘 내거든. 나돈리 버덜소를. 근데 나돈리 버덜소를 영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돈리를 도치구문으로 만들어서 영작시키는 거.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돈리를 문장 맨 앞에 빼. 그럼 낫이 붙어 있으니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죠. 그러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게끔 하는. 즉 영작은 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not only A 내가 쓸게요. but also B라는 녀석과 더하기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도치구문을 섞어서 낸다는 거죠. 도치구문을 섞어서. 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낸다. 됐어요? 그래서 기출 유형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요 정도? 상관 접속사에서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자면 첫 번째 아까 말했던 but A and B 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라는 게 있고 이 either와 or 앞에다가 and만 붙여주면 됩니다. and. 그래서 neither가 됩니다. neither. 그래서 neither A nor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t A but B. 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썼던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상관 접속사가 됩니다. 상관 접속사.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짝꿍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짝꿍 이렇게 짝이에요. 이렇게 짝. 됐나요?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이제 짝짓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제가 여기 형태를 써놨으니까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에 대한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but A and B는요 얘는 무조건 복수 취급입니다. 근데 뜻부터 써줄게. 쏘리. 얘는 A와 B 둘 다란 뜻이죠. 그렇죠? 얘는 A, B 둘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얘는 A, B 둘 다 아닌 거죠. 그리고 A, B 둘 다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A가
아니라 B 이렇게 쓰면 되겠고 뭐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죠. B 또한. 자 그래서 스위치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both A and B는요 얘는 무조건 무슨 취급? 복수 취급입니다. 복수 취급. 자 both는 발음할 때도 이렇게 있죠? 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예요. both는 복수. 외우기 쉽죠? 이렇게 외우세요. 욕 아니야. 지울게요. 욕 같아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neither A 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스위치가. 전부 다 B의 스위치 하면 됩니다. B의 스위치. 됐나요? A랑은 상관없어요.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위치에 대한 거. 이것도 사실상 구문 분석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이 녀석, 이 상관적 숙사별로 특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독해에서도 여러분이 좀 써먹어야 되니까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좀 바꿔 쓸 수 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어려운 건 아니야. 어떻게 바꿔 쓰면 되냐면 이 not A but B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쓸게. 아래에다가 좀 좁지만 어쩌고 저쩌고 B 콤마 찍고 not A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서 but은 없어지고 그냥 콤마 찍고 not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녀는 나의 여자친구다 네 여자친구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B는요 일단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있는 also는 생략이 가능하죠. 이거는 니네 독해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문법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이게. also는 생략 가능하고 only를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just라던가 아니면 simply라든가 또는 merely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됐니? 그러면 우리가 꼭 not only A but also B가 아니라 not just A but B, not simply A but B, not merely A but B 이렇게 나와도 무슨 뜻이다?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쟤는 필기 안 해도 다 아나 보네? 뭘 의미야 이씨.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이 not only but also B와 아예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자 혹시 아는 사람 B가 먼저 나와. 뭔지 아는 사람 B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A야.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 A. 응? 뭐라고? 아 왜? 자신 있게 말해. 왜? 괜찮아. A로 시작해. 여기 A. 다 줬어. 뭐야? 바로 as well as입니다. 됐어요? as well as. 이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요 as well as 있잖아. 얘 자체가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구문 분석.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같은 뜻이다. 같은 뜻. 자 그래서 상관적 속사의 이제 유형이랑 뭐 기본적인 거 알아봤는데 뭐 not only but also에 대한 도치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 A와 B 자리에 각각 어떤 녀석이 나와도 상관없죠. 뭐 동사끼리 묶여도 되고 명사끼리 묶여도 되고 뭐 상관없잖아요. 주어 동사가 심지어 나와도 되고.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천일문 교재에서도 많이 봤다시피 not only를 문장 맨 앞으로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때 도치시킬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의문문 써준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됩니다. 의문문 써준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A 내용에 he 예를 들어서 the man loves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the man loves. 됐어? 그럼 이거를 도치하려면은 does the man love 이렇게 의문문 만들듯이 여러분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니? 이 나동이 도치구문 나올 때 주로 영장에서 나온다. 고2 수준에서 이 상관적 숙사에서 낼만한 거는요 좀 낮은 확률로 스위치 아니면은 영장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녀석은 아니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상관적 숙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등위적 숙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 파트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구문분석과 해석이 되겠습니다. 상관 접속사든 병렬 구조든 간에 둘 다 구문과 해석이 중요한 어법이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쓸 차례니? 4번이야. 아니 동그라미 말고. 3번. 아, 알았어. 자, 여기부터가 사실 진짜 접속사네. 종속 접속사. 알아봅시다. 종속 접속사. 자, 본격적인 거니까 네, 옷을 벗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종속 접속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에 소속되어서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종속 접속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바로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개념, 이 개념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둘 다 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그쵸? 어쨌든 둘 다 절이니까.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잘 봐봐. 주절이라는 거는 요 절이 주라는 거야. 주. 얘가 메인이라고. 얘가 대빵이라고. 됐어? 종속절은 다시 한번 뭐야? 이 절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절이라고. 되니? 그러면 주절이 아니 얘가 이미 대빵인데 감히 대빵 앞에 누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끌 수 있는 놈은 없어요. 없어. 근데 종속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가 노예로 소속되어 있는 절이기 때문에 이 얘를 이끌어줄 현장 감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반드시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미리 말하자면 요 자리에 요 주어 동사를 이끌어주는 자리에는 총 3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 3가지. 뭐뭐 나올 수 있냐면 미리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종속 접속사, 즉 접속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관계사라는 녀석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문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절을 만들 때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3가지 중에 하나를 써서 절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절을 만들어주는 데는 영어에서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종속절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속 접속사를 또 역시나 종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를 써볼게요. 자, 종류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반대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할게. 잠깐 봐봐. 이 종속절을 이끈다고 했잖아. 이 개념 조금 더 설명할게. 잘 봐봐. 종속절을 이끌었어. 그래서 어쨌든간 이 덩어리가 절이야. 절. 요 덩어리가 절이야. 아까 우리가 네모박스 표시했던 그 노란색이야. 노란색. 됐니? 처음에 표시했던. 그러면 이 노란색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단어 하나 놓고 보면은 품사를 보면 얘는 접속사나 뭐 관계사나 의문사겠고 얘는 명사겠죠. 주어니까. 얘는 동사예요. 하나씩 품사를 놓고 보면 그런데 이 덩어리의 품사는 뭐냐는 거예요. 이 덩어리의 품사는요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명사 역할하거나, 두 번째는 형용사 역할하거나, 세 번째는 부사 역할합니다. 근데 이 덩어리의 이름이 절이니까 우리가 명사, 절, 형용사, 절, 부사, 절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은 각각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에 따라 하는 역할들이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무슨 역할하고 어떤 관계사가 어떤 의문사가 나왔을 때 각각 무슨 역할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교에서 내는 전범위적인 기출 어법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전범위 기출 어법은 저는 크게 4개로 분류해요. 4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4개를 제외하고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서.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다시 필기도 할 거고. 첫 번째는 동사 관련 어법. 저는 이렇게 퉁쳐요. 동사 관련 어법. 동사 관련 어법에 뭐가 들어가 있냐? 수의일치, 시제일치, 능동태, 수동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동사 관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 관련. 절 관련은 방금 말했던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우선순위대로 말하는 거야. 우선순위. 제일 많이 나오는 우선순위. 동사 관련, 절 관련. 3순위가 뭐냐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명사는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수의일치, 격의일치 이런 게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지금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아마 전에 말했던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네 가지. 저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어법 문제가 100문제 정도 나온다. 100문제. 그러면은 보기가 5개씩이니까 보기가 총 500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 500개 중에 방금 내가 말한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한 많이 나와봐야 한 10개? 500개 중에 1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 490개는 제가 말한 4개에서 다 나와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내신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내신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절 관련된 게 2순위야, 2순위. 어법에서 나오는 출제 기준이. 당연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절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니네가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접속사가 무슨 역할에, 이 관계사는 무슨 역할에, 이 의문사는 무슨 역할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못 풀어, 문제를. 이걸 모르면 못 풀어.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물론 접속사를 공부할 때는 얘네가 각각 무슨 뜻이냐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웬만하면 뜻은 니네가 다 알고 있어요. 너네 when, after, before, until 이런 거 다 알잖아, 뜻. 오케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니네가 뜻은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 이 접속사가 그래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에?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무슨 역할에?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녀석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와 불완전한 문장이와 거꾸로 그럼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와 불완전한 문장이와 이런 거는 니네가 지금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거란 거죠. 그거 알면은 절 관련된 어법 문제 겁나 쉬워요. 겁나 쉬워.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하자면요, 절 관련된 문제를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대화고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대화고가 제일 좋아합니다. 자,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그냥 칭할게요. 명사절 접속사. 자, 명사절 접속사는요, 다행히도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3개. 아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 뭐겠냐? 딱 나와야지. 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접속사 중에. 바로 대시예요. 네. 됐어요?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if와 whether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that if whether 이게 끝이에요. 명사절 접속사는.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부사절이다. 나머지 다. 부사절 접속사는 뭐가? 그냥 나머지야, 나머지. 이렇게 칭할게요. 근데 이 나머지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 종류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부사절이라는 거는 주로 뭘 나타내냐면은 얘는 주로 어떤 시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랄까 이유라던가 뭐 조건이라던가 양보라던가 또는 뭐 결과라던가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뭐 예를 들어서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since 뭐뭐 이래로,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 before after 뭐뭐 하기 전에 후에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시간이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는 뭐뭐 때문에죠. 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ecause. 또 다른 것들이 since도 뭐뭐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as도 역시나 뭐뭐 때문에 이런 애들. 조건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if와 unless예요. 중2 때인가 3 때인가 배웠는데요. if 뭐뭐 한다면,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제 if의 부정문이죠. 이게 이제 보통 중2 때 배우는 거고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 종류가. 그 다음에 양보 시리즈는 뭐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시리즈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는 딱 하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대구문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소대구문. 우리 천일문에도 나오는 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때
그때 so that 할 때 그 that이죠. that. 그 that이란 단어가 이 결과의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는 이제 방금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종속 접속사의 특징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종류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줄게요. 이 녀석의 특징.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등위 접속사는 특징이 병렬 구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였죠. 이 종속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말하겠습니다. 이 특징을 알아야 니네가 어법 문제도 풀 수 있고 해석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 접속사는요. 명사절이든 부사절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종속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항상 완전한 문장. 됐어요? 접속사는 항상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옵니다. 완전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문장의 5가지 형식, 1, 2, 3, 4, 5 형식에 알맞는 문장이 온다고요. 빠짐없이 온다고요. 됐니? 왜 빠짐없이 올까? 그 이유도 내가 설명해 줄게. 완전한 문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5형식 문장이나 쳐봐. 이건 내가 필기는 안 할게요. 필요한 사람만 쓰세요. 여러 번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형식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지. 5형식이면. 근데 이 접속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접속사라는 품사지 명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접속사라는 애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접속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 아니잖아. 동사 안 되고 목적어 안 되고 보어도 안 되잖아. 그렇지? 우리가 활품사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거는 품사가 딱 5개밖에 없어요. 8개 중에 5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거 말고 없어요. 주목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됐죠?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거는 뭔가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 땜빵을 할 수가 없어요. 땜빵을 할 수 없어. 아! 나 여기 나와 있는 주어 대신에 내가 주어 역할을 해줄게. 이게 안 된다고.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온전한, 다 나와 있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사실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가면요. 앞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까지 알면 그러면 베스트야, 베스트. 앞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는 얘냐에 따라 좀 달라요. 오케이? 근데 그 설명은 일단 지금은 생략할게. 지금은.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이 부사절 접속사에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지울게. 자,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에서 이제 주의점? 저 주의점이라고 할게요. 그래, 주의점이라고 쓸게요. 주의점. 자, 일단은 이제 하나씩 잠깐만. 부사절 접속사. 아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냥 접속사 주의점이라 할게. 명사절까지 포함해서 할게요. 접속사의 주의점.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 하나씩 써봅시다. 명사절부터 가볼게요. 뭐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그 명사절 접속사 대 있죠. 명사절을 이끄는 대. 그냥 명사절 대시라 쓸게요. 줄여서. 자, 요 녀석은요. 정말 간단한 건데 목적어로 쓸 때 뭐가 가능하냐면 생략 가능합니다. 이건 근데 니네가 국문분석 하다 보면 뭐 많이 봤을 거야.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나올까? 예를 들어 주어 동사의 대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렇잖아. 이 덩어리가 목적어고. 근데 얘가 생략된다고. 그러면 주어 동사 이런 패턴으로 글이 나오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건 지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if 헤더도 설명해 줄게요. 명사절 if 헤더. 자, 얘네들은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하겠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 if는 주어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주어 역할 안 돼요. whether만 가능해요.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뜻은 제가 안 쓸게요. 자,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시험에 대한 정답이 3번인지 4번인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럼 그때는 if로 시작을 못 한다는 거야. 됐어요?
if는 주어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if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온다. 그러면은 아 만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고. 주어 역할이 안 되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요 부사절 접속사에서 이거는 니네가 중딩 때 많이 봤던 건데 시간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 시제 사용이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미래 시제를 사용 못한다. 미래 시제를 못 쓰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라? 현재 시제로 대체해라 라는 거. 뭐 이런 어법이 있죠?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 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이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뭐 주의점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if랑 unless예요. 아마 책에도 그것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if랑 unless만. 책에 어디 있냐면 조건의 부사절이 399쪽 가볼래? 399쪽? provided도 나와 있네. 399쪽. 거기에 맨 위에 5번째 보면은 조건을 나타내서 if, unless, provided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provided는 제공된다면 이런 거예요. 제공된다면. 근데 사실 이거는 책이 좀 잘못됐어. 이 provided는 뭐냐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야. 이거 안 써도 돼. 엄밀히 따지면 이거거든. 이건데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야. 접속사 지우고 ing. 근데 being 남았으니까 생략. 그래서 이거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얘는 접속사는 아니에요. 이 뒤에 이제 대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라는 조건이 제시된다면 뭐 제공된다면 뭐 이런 의미가 된다. 자 이거 말고 진짜 접속사인 애들을 써줄게요. 자 조건의 부사절에서 if unless는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once 있어요. once. 너네가 아마 그 천일문을 좀 꾸준히 했으면 once라는 단어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as long a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s long as. 됐나? 이게 둘 다 조건의 부사절인데 얘네가 무슨 뜻이냐면은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죠. 우리 1 테스트에도 아마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as long as는 무슨 뜻일까? 얘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씁니다. 뭐뭐 하는 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책을 보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1쪽 한번 가볼까? 자, 391쪽 보면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아래 보면은 뭐 이것만은 짚고 가자에 뭐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라고 나왔는데 예, 뻥치지 말라 그래요. 자주는 안 나옵니다. 고2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고1 1학기 수준이라면은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2 수준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 중에서 사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는 생략할게요. 지금은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한 구분 이거는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설명을 잠시만요. 여기 좀 볼게요. 지금 책에 설명이 너무 허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4번이라고 해서 그냥 써줄게. 4번. 4번. 자,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중등 상위용 교재거든요. 이게 중3 상위 교재.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 교재 설명이. 그래서 이 고등부 버전에 맞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전치사 쓸래 접속사 쓸래라는 거는 무슨 문제냐면 얘는 구문분석 문제거든. 구문분석. 그러니까 구문분석 잘해갖고 뒤에 명사 나왔나 주어 동사 나왔나 이거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전치사 뒤에는 방금 말했다시피 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접속사 당연히 종속 접속사 말하는 거야.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 말고 또 쓸 수 있는 게 있다? 또 있다? 자, 이거는 내가 미리 말해줄게. 자, 얘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 구도 되겠고 명사 절도 되겠죠. 됐니? 그래서 명사 같은 애는 다 쓸 수 있는데 딱 하나는 못 써. 어떤 걸 못 쓰냐면요. 명사구라는 게 종류가 두 개거든? 뭐랑 뭔지 혹시 알아? 명사구? 니네 인트로 강의 아무도 안 들었냐? 인트로 강의에서도 나오는데 명사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두 번째가 동명사겠지 뭐. 됐어? 얘네가 명사구야. 그런데 투부정사는 사용을 못합니다. 전치사 뒤에. 얘는 못 써요. 얘는 못 써.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전치사 중에도 투라는 전치사 있잖아. 그치? 근데 투 뒤에 투동사만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 얘네들은 다 가능하고 명사절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that절, if절, whether절 막 이런 거 나왔죠. 그리고 너네가 아마 예전에 배웠을 것 같은 뭐 간접 의문문 아니면은 뭐 관계대명사 what 이런 애들 다 가능합니다. 전치사 뒤에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여기에도 또 뭘 쓸 수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네 개 떠오르네요. 네 개 더 있어요. 한번 맞춰봐. 못 맞추면 쉬는 시간 없다. 하나라도 맞춰봐. 하나라도. 주어 동사 말고 또 올 수 있는 거 있어. 뭐가요? 다시 한 아이씨 문제 굳이 깽깽이야. 씨 내가 지금 두 번 얘기했는데 이씨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오잖아. 네. 주어 동사 말고 짠 애들도 온다고요. 네 개가 있다고. 네 개 더 있다고.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라도 맞춰보라고. 하나라도. 힌트 줄게. 힌트. 분사 보면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거야. 다 알려줬어. 그럼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말고 또 뭐가 올 수 있을까? 동명사. 동명사. 와 틀렸어. 동명사가 왜 나와? 동명사 여기 있는데. 아니 힌트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 아니 다 알려줘. 말이 안 나오네. 분사구문이요. 저거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신이 아니라 주어 동사 말고 딴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종류가 4개나 된다고요. 책 봐도 안 나와 있어. 책에 이런 거 안 나와 있어. 아니 접속사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만 나오나? 아니야. 딴 것도 나올 수 있어.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달려야겠네. 아니 힌트를 분사구문이라고 대놓고 알려줬는데도 틀리면 어떡하냐. 빨리 첫 번째 ing. 아부야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요. 내가 뭐라고 했어? 분사 구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분사지. 분사. 투부정사. 아니야. pp. 세 번째 형용사구. 네 번째 전치사 더하기 명. 이게 다 올 수 있어요. 이 네 마리의 공통점이 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다 분사구문. 아니 니네 분사구문 만드는 거 다 알지 않아? 네. 어떻게 만들어? 지우고 ing 아니야? 이거 똑같아. 어떻게 만들어주냐고? 잘 봐. 접속사에 주어에 동사 나왔어. 근데 접속사는 안 지워도 되잖아. 내 맘이잖아. 그럼 접속사 안 지워볼게 쌤이. 잘 봐. 앞에 봐봐. 주어 똑같아서 지우고 동사 ing 했어. 여기 나왔는데? 그럼 접속사 뒤에 ing 나왔잖아. 됐어? 그럼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 힌트 다 줬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 접속사 다음에 주어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 나왔어. 수동태지? 얘 냅둘게. 지우고 ing. 근데 be는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은 pp만 하네. 역시나 분사구문. 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 나왔다고 쳐볼게. 형용사 보어 나면서 저거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냅두고 여기가 비동사를 해볼게. 그럼 비동사를 ing 하면은 생략 가능하니까 역시나 형용사만 남네. 왜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문으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while he was in 뉴욕. 쓸자리가 이렇게 써볼게. 그가 뉴욕에 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지. 냅두고 지우고 ing 빙되니까 날라가고 그럼 while in 뉴욕. 접속사 뒤에 적용을 안. 됐냐? 다 분사구문이라고. 다 분사구문. 됐어요? 없어지는 시간 그지들아. 자 봐봐. 그래서 접속사 뒤에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됐니? 근데
여기에서 그 이제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 그 391쪽에 있는 애들인 건 맞아요.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 그래서 그 while과 during을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for는 잘 안 나와요. for는 while, during 비교하는 게 보통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시리즈는 중딩 때 많이 나옵니다. 고딩 때는 잘 안 나오는데 owing to라는 단어 뜻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너네가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although랑 despite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전치사 대 접속사에서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92쪽 볼게. 명사절 접속사 나왔는데 책에 설명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명사절 접속사 종류 써줬죠. that, if, whether 3개 써줬죠. 나머지들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how, where, when, why, what, who 이거 다 뭐야? 의문사잖아. 의문사. 그치? 그럼 얘네들은 사실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근데 우리가 영어의 팔품사를 보면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가 있죠. 근데 내가 방금 말한 8개 중에 의문사랑 품사 있냐? 없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how, where, when, why, what, who는 품사가 뭡니까? 팔품사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니야? how, where, when, why 그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요 참고로 부사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what과 who는 대명사예요. 품사가. 아니 대명사랑 부사라는 품사가 있는데 왜 얘네가 접속사야? 접속사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품사를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뭐냐면 when, where, how, why는 의문 부사라고 부르고요. who, what은 의문 대명사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참고. 근데 명사절을 만드는 건 맞아. 그거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명사절 접속사 that 나왔는데 1, 2, 3번은 뭐 별거 없고요. 4번에 동격절, 5번에 인데 이 두 개는 별표 표시해놔라. 이거는 독해에서 많이 나와. 특히 4번은요 어법 문제로도 잘 나오거든. 동격이라는 거는 내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명사와 명사 둘이 똑같다라는 개념이 동격이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더 루머랑 케빈이 그 마을을 떠났다는 내용이 둘이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됐어? 그래서 이게 둘이 동격이 된다라는 거고, in 대시라는 거는 뜻을 써놔라. 내가 알려줄게. 옆에다 써놔요.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씁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됐어요? 여기서 그 스폰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 뭔가 알을 낳다 뭐 이런 거거든요. 뜻 자체가. 그래서 고래는 differs from other fish. 다른 그 이제 뭐야 그 물고기와는 다르다. 그들이 알을 낳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자, 그 다음에 대세 뭐 다양한 쓰임 나왔는데 이건 패스할게요. 다음 봐봐. 자, 395쪽에 명사절 접속사 if.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랑 같은 뜻이고요. 바꿔 쓸 수 있고요. whether와 if의 차이점은 뭐다? if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그 내용 나온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 396쪽. 자, 이거는 how, when, where, why 전부 다 간접 의문문 파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다 명사절 역할하고 뜻은 니네가 아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how가 어떻게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how 뒤에 주어 동사 넣으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하면 돼. when 나오면 언제 얘가 뭐뭐 하는지, where 나오면 어디서 얘가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간접 의문문은 고1 때 영작에서 잘 나오지 고2 수준에서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399쪽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하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접속사와 전치사랑 연계되는 거 같이 나왔는데 뭐 얘네들은 다 볼 거 없고 오히려 나는 중간에 나와 있는 부사절의 위치가 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니네가 이제 실제로 영작할 때 이제 헷갈려 할 테니까. 부사절은 수식어야, 수식어. 수식어는 위치가 상관 없습니다. 문장 맨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중간에 쓰든 상관없는데 지금 나는 이 아주 짧게 나온 이 세 덩어리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얘가 되게 잘 써놨어. 부사절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우리가 보통 부사절을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쓸 때는 콤마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찍을 수도 있어.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사절이 중간에 껴있을 때는 지금처럼 앞뒤로 콤마가 없다. 콤마. 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뒤에 쓸 때는 보통 콤마를 안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너네 독해할 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별표를 좀 해놔라. 부사절의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그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400페이지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도 특사. 아까 말했던 지웠네. 시간의 부사절 말하는 거다. 시간. 여기에서 뭐 니네가 모를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에디슨에즈 정도? 에디슨에즈가 뭐야? 맞아. 뭐뭐 하자마자.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반면에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뜻만 알면 됩니다. 특징 아까 다 말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03쪽에 나와 있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 because and since 아까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다. 이거 팁 하나 줄게. 거기다 써놔라. 이 since가 이거는 지금 안 써도 돼. 이래로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 있잖아. 이 두 가지 뜻을 쉽게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쉽게.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여기 좀 줄게. 자, since 절에 주어 동사 있고 여기 종속절이죠. 그리고 주절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주절의 동사가 완료형이면 그러면 뭐뭐 이래로예요. 완료형이 아니면은 때문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끝. 겁나 쉽죠? 완료형, have PP 말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생각해봐봐. 얘가 뭐뭐한 이후로 쭉 뭐뭐 해왔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의 계속적 의미가 되는 거야. 계속적 의미. 얘가 어렸을 때부터 뭐뭐 해왔다. 됐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한번 잘 봐봐. 거기 이거 그 403페이지 보면은 403쪽에 3번 보면 그 since절 말고 주절 봐봐. 주절. 그럼 주절에 my pets don't 완료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때문에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래 있는 거는 주절이 have known 완료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뭐 이래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쉽죠?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양보를 나타낸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별거 없고요.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자, 404쪽에 1번 보면 두 번째 줄 봐봐. 보어 as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중요해. 이거 밑줄 치고 별표 쳐놔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왜냐면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어려운 건 아닌데 니네가 해석을 못해. 이렇게 나오네. 아래 보면은 poor as he is라고 나와 있지. 이거 그냥 뭐냐면 그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니네가 해석을 못해요. 이렇게 나오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although he is poor 이거였어요. although he is poor. 그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although를 없애버리면서 앞으로 뺀 거야. bore를 앞으로 뺀 거야. 앞으로 빼면서 as 주어 동사라는 구조로 써주는 거죠. 됐니? 이게 이제 although를 없애면서 이렇게 bore를 도치시킨 구문이 되는데 알면,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면 겁나 쉬운데 모르고 있으면 해석 못하는 딱 전형적인 그런 녀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독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당황해서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멘붕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as의 다양한 용법 해갖고 나왔는데 이거 정리 잘 돼 있네요. 딱 이 5개가 전부입니다. 딱 이 5개. 그래서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대로 뭐뭐 하고 있을 때 뭐뭐함에 따라 뭐뭐로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은 여기에서 3번과 4번 쪽에서 조금 제가 팁을 줄게요. 그러니까 이 as가 뜻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니네가 독해할 때 얘는 뭐로 해석해야 돼? 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3, 4번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에 뭐뭐 하는 대로 여기 아래 있는 예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거기 옆에다가 써놔. 3번 옆에 주로 대동사와 잘 어울림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로 대동사와 잘 어울림. 거기 405쪽 3번 뭐뭐 한 대로 옆에다가 주로 대동사와 잘 어울린다. 됐나요? 여기서는 뭐 대동사로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일반 동사로 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거야. 이거 내가 전에 채은이한테 이제 설명했던 예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경우 있잖아. 비교하는 경우.
됐어요? 비교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만약에 동훈이한테 가고 너 임마 만기는 저렇게 그지같이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따구로 해? 잘할 똑바로 할 거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비교하면서 말해.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도 만기가 하는 것처럼 너도 공부 좀 열심히 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동훈이한테. 그러면은 만기가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대로 그럼 여기서 만기가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쵸? 막 마음에 막 찔리지? 열심히 안 하는데 진짜 끄덕끄덕하면 어떡해. 아무튼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만기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다라는 거는 공부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걸 대신해서 말한 대동사가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이제 대동사와 잘 어울린다는 거야. 대동사.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팁을 줄 수 있는 거. 4번은 뭐뭐함에 따라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가변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가변성.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뭐함에 따라라는 말 자체가 얘들아 이렇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좀 잘 어울리죠. 말 자체가. 그렇죠? 이럼에 따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최근에 밥을 많이 먹으면서 살이 찌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밥을 많이 먹으면서 뭔가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밥을 많이 먹으면서 살이 찌게 됐다는 거는 원래는 살이 안 쪘었는데 살이 찌게 된다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4번 표현 뭐뭐 하고 있을 때 뭐뭐함에 따라는요.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와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 됐어요? 거기다가도 써두세요. 변화의 의미와 잘 어울린다. 변화의 의미. 변화의 의미와 잘 어울린다. 그러면 변화의 의미와 잘 어울린다 써주시고 그러면 변화의 의미를 가진 게 뭐냐 니네가 알고 있는 건 change밖에 안 떠오를 텐데 오히려 change보다는요 지금 아래 나와 있는 grow나 get 같은 단어가 잘 나옵니다. 그 단어를 몇 개 써주자면 grow나 get이나 또는 turn이나 또는 become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뭐뭐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죠. 뭐뭐해지다,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 있잖아. 이 뜻 자체가 뭔데요?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과 잘 어울려요. as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뭐해지면서 뭐뭐해진다. 근데 이런 패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뭐뭐해지면서 뭐뭐해진다. 어디서 들어봤어? 내가 지난 시간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바로 그거야.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야.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그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 4번 문장 있지. 4번 문장 보이니? As my dog grows older, it gets heavier. 나와 있죠. 이거가 원조 버전이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as를 없애버리고 지금 비교급으로 나와 있죠. older, heavier. 얘네를 앞으로 각각 빼면서 더 붙여주면 그게 더비교급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4번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 The older my dog grows, the heavier it gets.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더비교급이야. 그 녀석의 원조가 바로 이 4번이 되는 거야. 4번. 됐냐? 자,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는 다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조금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쉬었다가 여러분 그 개별 첨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